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얀 오리를 우연히 마주치신 적 있나요? 없는데? 없나요? 아니면 어디 농장에 가셔서 오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세보라에서는 주로 야생 조류를 설명해 왔는데 오늘은 가축화된 오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오리는 지보리! 지불이 아니라 지보리! 쥐보리 아니라 집오리입니다. 그러면 이 집오리가 어떻게 가축화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오리라고 하면 집에서 사는 오리라서 집오리인 거죠. 네. 한마디로 가축으로 키우는. 야생에도 그럼 집오리가 있을까요? 네. 없나 봐요. 야생 출신 집오리는 없습니다. 키우다가 야생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사는 그런 것은 이런 가축이나 뭐 작물은 먼 옛날에는 이제 야생 종이었지만 인간에 의해서 길러지고 교배되고 뭐 특정 현질이 선택되고 이러면서 야생 종과 멀어지게 됩니다. 집오리는 그러면 예전에 야생 종일 때는 어떤 네. 오리였을까요? 야생에 있던 오리 중 흰병 하나였겠죠? 검둥오리요. 아닙니다. 청둥오리 새기럭이에요. 출신입니다. 새기럭이 아니에요. 청둥오리 출신입니다. 언제 집오리가 됐을까요? 집오리는 기원전 청둥오리에서 3세기. 3세기? 네. 300년 전? 네. 땡. 기원전 5세기. 더. 땡. 기원전 8세기. 땡. 기원전 10세기. 땡. 기원전 12세기. 땡.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원전 2000년이에요. 아. 상당히 오래. 어머. 언제냐?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요? 어머. 그렇네. 네. 남중국, 동남아시아에서부터 가축화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굉장히 오래된 수준입니다. 진짜. 신석기? 웬 말이야? 그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야생 오리를 많이 사냥을 하긴 했는데 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논농사와 함께 오리를 기르는 것이 그때 또 오리 쌀농사 했나요?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청둥오리가 알아서 와서 농사를 짓는 순간 청둥오리가 알아서 와서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얘를 함께 잘 해보면 이렇게 온 되겠다. 김에 잡아서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알도 또 나니까.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은 더 잘 되겠다 하면서 논농사와 함께 발달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오리가 논 같은 습지에서 잘 살고 해충이랑 잡초를 잘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오리쌀 그 농사가 맞아요. 해충도 농약 없이 오리가 왜냐면 농약을 치는 순간 오리는 못 먹는 거니까 농약 없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제 해충도 먹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잡초도 못 크게 잘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아마 동남아시아 쪽에서 시작된 게 논농사를 해야지 오리와 함께 삶을 이게 약간 습해야지 논농사도 하는 거잖아요. 그 기후 때가 열대니까. 근데 이 시기에 오리를 키우던 거를 어떻게 지금의 현대 사회가 이 시기에 오리를 키웠던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벽화 있나요? 기록이 있냐? 기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면은 기록이 없을 거 아니에요? DNA 서열 분석으로 네? 하는 DNA 서열 분석이요? 네네네. 대통수 분석을 통해서 어머. 시대 추정을 진짜? 한 결과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언저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쓰긴 썼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근데 오리를 뭘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뭘 하다뇨? 그러니까 오리를 농사를 지었는지. 이게 DNA 서열 분석했다는 거는 야생 청둥 오리에 비해서 집오리의 DNA가 많이 달라진 분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 근데 그게 농사로 분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선택을 했으니까 DNA가 달라진 거잖아요. 야생에서 계속 살았으면 청둥오리 인체로 계속 살았을 텐데 인간이 관리하는 순간 DNA 바뀌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 시기쯤이 이 시기인 거죠. 아, 그래서 이 시기부터 키우기 시작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그렇다. DNA로 밝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보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네. 기원전 500년경 네. 중국 한나라의 문헌에 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데? 그렇다고 궁금한데? 그럼 이렇게 가축화를 하면서 지보리가 청둥오리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겠죠?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됐을까요? 청둥오리와 다르게. 수명이 길어져요. 오, 안전하게 키우니까 네. 인간이 천적 없이 잘 맞아, 고양이도 키우려고 밖에 하니까. 나가서 사는 것보다 키울 때 음. 예방접종도 맞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수명이 긴 그쵸. 이유. 일단 수명도 길어졌고 인간이 관리하게 되면서 생김새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청둥오리 딱 생각하시면 색깔이 너무너무 있죠. 네. 이제 암컷 청둥오리는 얼룩덜룩한 그 갈색을 가지고 있죠. 네. 베이지색과 갈색이 섞인 그런 무늬들. 그런 거는 야생에서 잘 숨고 살아남게 하는 특징이죠. 그리고 수컷의 어떤 녹색 그 머리, 그리고 회색 날개, 이런 화려한 색깔은 암컷 청둥오리가 멋진 수컷을 선택한 결과로서 그 색깔이 이제 발현이 된 거였는데, 지보리는 뭐 장식 목적으로 가축화된 걸 제외를 하면 그냥 하얗습니다. 그러니까요. 색깔 없어요. 그냥 불이 노랗고 발 노랗고 깃털 모두 올 화이트. 그래서 솔직히 야생에서 살기에는 이 하얀색은 어려워요? 너무 눈에 띄어요. 너무 빛이 나요. 흰색은. 햇빛을 받으면 다 광나요. 반사하고 반짝반짝해서 음. 나 여기 있어요. 나 티나요. 이렇게 하면은 야생에서 못 살아남아요. 다 잡아먹힙니다. 근데 인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농장 주인의 눈에 잘 띄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리를 이제 가둬서 기르는 게 아니고 약간 풀잖아요. 그럼 오리가 이제 때를 지으면서 논을 이제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눈에 잘 띄어야지. 집에 돌아와야 이리 돼요. 와라, 오리를 이렇게 해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나갔던 오리를 잘 몰고 들어오려면은 눈에 잘 띄어야지 빠짐없이 회수할 수 있는 근데 그럼 거예요. 어떻게 그럼 염색을 시켜요? 아니요. 그냥 하얀 개체를 계속 키우는 그쵸, 거야? 그쵸. 옛날에는 그렇게 했겠죠. 지금은 굳이 염색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옛날에 염색 시켰어요? 뭐 그런 역사는 없어요. 제 생각에 쉽게 선택된 것 같아요. 근데 하얀 오리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연히. 색이 옅어졌나? 그렇죠. 신기하다. 우연히. 너무 그렇게 하얘. 됐겠죠. 네, 너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급 하얘졌을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얘진 하얘졌을지? 개체가 계속 선택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두 종은 달라 보일 정도로, 근데 다른 종은 아니에요. 사실 청둥오리랑 다른 종이라고 하긴 애매해요. 아종 정도예요. 아종? 종 안에서 이제 분류되는. 왜냐면 품종이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달라졌다 하긴 맞아, 어렵다. 딸기도 설향 딸기도 딸기. 진짜 웃겨. 그리고 고기를 생산을 할 때 깃털에 색깔이 있으면은 그 깃털을 뽑았을 때 고기에 얼룩이 남는데요. 그 뽑힌 자리에 얼룩이 오 마이 남는데요. 갓. 그러면 얼룩이 남은 고기는 시장성이 오 떨어진대요. 마이 갓. 그래서 흰색 깃털을 가진 오리가 상업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가축이긴 네, 하구나. 그래서 인간이 정말 선택한 색깔인 거죠. 이 흰색은. 도움이 안 되네. 그런 측면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깃털 뽑았을 때 얼룩이 남을 거라는 우리는 생각을 못했던. 도축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그 선택한. 가축 산업이 아주 정교해요. 그러네요. 음.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또 네. 청둥오리 생각해 보시면 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보리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보는 오리가 다 지보리셨나 보죠? 전 지보리 거의 못 봤는데 당시에는 좀 오리를 많이 키우던 세대였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보리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오리는 못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닭이랑 헷갈렸나? 헷갈린 게 아니라 못 나는 오리를 본 것 같아요. 닭은 못 날잖아. 근데 야생에 있는 모든 오리는 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정말 모두 타조도 아니고. 모두 다 날아요. 오리는 날 수 난다. 없다. 이거는 오리는 틀렸습니다. 날다. 네.
오리는 지보리 빼고는 다 날 수 있습니다. 오리는 매일매일 날다. 오리는 굉장히 잘 날아요. 철새예요. 지보리도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지금 못 날게 된 거야? 아니면 뭐 태어나면 날개를 뭐 날개깃을 없앤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개조를 해요? 개조 안 해요. 개조 필요 그럼- 없어졌어요. 선택된 거죠? 이거 네네. 조작했구만. 네네네, 그쵸? 지보리만 못 날아요. 아무래도 가축이 되면은 고기를 지보리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드러운 고기랑 고기. 알이겠죠? 고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보리는 야생종보다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야 양이 많이 나오니까. 청둥오리 몸무게 몇 킬로게요? 1.3? 오, 1.1kg. 그러니까 1kg 정도인데 지보리는 2kg? 품종마다 다른데 4.6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완전 가득 채웠네. 네. 그건 굉장히 커진 음. 거죠. 청둥오리에 비해서는, 원종에 비해서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얻고자, 그리고 알을 많이 낳게 하고자 인간이 인위적으로 크고 무거운 애들을 선택을 하면서 커졌습니다. 청둥오리 원래 있던 거에서. 와중에 또 날기 위한 근육 같은 걸 발달시킬 에너지는 다른 데에 할애하게 됐죠, 이 지보리는. 왜냐면 가둬서 키우면 어차피 못 날아요. 그죠? 오리 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못 날지. 날아봤자예요. 그 날아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리고 살 찌우는 데 쓰고 알 낳는 데 이런 가둬진 상태에서 그런데 더 할애하게 되면은 근육이 발달 안 해서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잘 못 날게 되겠죠. 원하는 거 아니야? 또 사람이? 부드러운 그쵸. 고기를 위해. 인간이 오리가 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날면 근육이 그쵸. 생기니까. 그쵸. 근육도 생겨서 뭐 맛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써도 묶어놓고 이런 키우니까. 얘기는. 근데 국내에서 확실히 청둥오리 그 암컷처럼 생기는 오리도 많이 키우더라고, 가축처럼. 하얀 오리 말고도. 그니까. 약간 외국은 정말 다 하얀 오리 많이 키우는 것 같고. 뭔가 그 품종의 차이가 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선호하는 게 있나? 어쨌든 외국에는 그 품종이 원래 한 품종이 널리 퍼지는 게 쉽긴 쉽거든요.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랬겠죠.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구나. 청둥오리 닮은 애들도 엄청 많아. 그 친구는 탈출하면 잘 살겠네요. 못 날아요, 그 친구도. 그래도 못 나는데 흰색이 닮으니까. 점점점 날아야지. 근데 새는 날아야 한다. 그치. 어쨌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보리는 못 날게 됐습니다. 네. 오리는 날 수 있는데 인간이 못 날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전 그 노래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오리 날다? 오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이러잖아. 너는 못 날아. 이렇게 한 거야. 엄마한테 오리는 나는데 왜 못 난다 하지? 막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거기에서 나온 애는 지보리였던 거야. 그치. 그럼 지보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날까? 엄마도 못 나는데. 오리가 지보리잖아요. 그니까. 내 화자가 지금 오리잖아요. 아, 그 엄마가 누구야? 오리. 그냥 오리? 어. 청둥오리? 나의 아니 지보리의 그거 안 혼나지. 엄마가 엄마도 오리. 못 날잖아. 아니 내가 못 나는데 내가 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지보리가. 그래서 혼난다고. 넌 못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슬프다. 그런 노래. 절망적인 스토리네. 너 못 날아 왜 날려고 해? 이런 건 거지. 나의 가능성을 어쨌든 삭제한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삭제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가지고 한 사람. 배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야생 청둥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런 공격적인 특성이 지보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순하게 다른 오리가 들어와도 뭐 그냥 그 청둥오리 바로 공격해요. 청둥오리 한 성격 하시죠. 그치. 그래서 인간이 더 그치, 다루기가 쉬운 가축과, 건 거죠. 그리고 청둥오리는 그 번식기 동안 1년 동안 일부 1처제인데 지보리는 여기는 아닙니다. 알 낳는 수도 네, 지보리는 그냥 난잡하게 교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잡한 건 아니에요. 말 맞은데? 그냥 교배 여러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랑이나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더 이상 육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둥오리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알을 낳고 이거를 같이 키워줄 든든한 사람을 구한다던가 알을 건강하게 잘 낳을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지보리는 알 낳아도 내가 안 키워요. 지보리 육아를 잘 안 합니다. 안 하지. 아무래도
나도 육아를 잘 그리고 못한다고 알 해요. 키워도 그 주인분이 가져가죠. 부화기에 넣죠. 근데 부화기 안 넣으면 애가 육아도 잘 못해요. 아, 실제로 그치, 그냥 별로 못하는? 음, 그래서 육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육아를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트너를 굳이 고심해서 선정할 필요가 없다. 없게 된. 그래서 그 설명에 신뢰할 수 없는 육아를 한다라고 신뢰할 수 써 없는 육아. 있었어요. 육아. 어차피 그 알들은 인간이 다 가져가고 맞아. 알을 낳으면 인큐베이터에서 관리되거나 뭐 닭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닭이나 인큐베이터가 관리하면 안 된다. 왜냐면 진짜? 오리한테는 기름이 나온다, 배에서. 그럼 알한테 그 기름이 발라줘야 되는데 닭이랑 인큐베이터는 기름이 없어서 뭐 안 좋다 막 이런 또 설명도 있는 거 보면은 그 오리 알을 기름이 나오긴 왜 해. 닭이 관리하냐는 거지. 인큐베이터 관리하는 건 난 닭이 이해되는데. 알 품는 걸 좋아. 닭은 닭도 그럼 본인 알을 뺏겼는데 알을 품고 싶은 거야. 근데 닭은 육아를 잘하나 봐요. 오리는 육아를 못하고 왜 그런 일이 어려운 일어났죠? 가축의 세계. 이렇게 지보리가 청둥오리와 굉장히 달라졌지만 다른 종이 아니고 종 안에서의 구분, 아종 정도이기 때문에 지보리는 청둥오리와 교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교배하는 네. 것도 많지. 그리고 원래 다른 종이면 교배됐을 때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손 여기는? 역시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탈출한 지보리들이 야생에 있는 청둥오리랑 교배를 할 수 있습니다. 애들도 탈출한다니까. 맞아, 탈출해요. 얘들아, 돌아오지 말고 날개를 펼쳐. 그래서 가끔 강에 이런 데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긴 맞아. 뭔가 커다란 지보리가 컸어서 청둥오리랑 교배했는데 너무 커진 크기가. 거예요. 그 무늬도 약간 이상한 청둥오리 원래 그 무늬가 전형적인 맞아. 무늬가 아닌 그런 게 보이죠. 그런 게 이제 지보리의 후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보리의 어떤 기원종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축화된 오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리들은 닭이나 칠면조보다 병에 덜 걸리는 체질이기 때문에 왜요? 그런 체질이래요. 신기하네. 병에 덜 걸린대요. 그래서 여전히 가축으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병에 덜 걸려서 키워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거는 저 앞문장과 뒷문장의 접속사가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 다 연관이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병에 덜 걸린 체질이지만 질병도 오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조류 인플루엔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 오리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희생양이 됩니다. 조류 독감은 야생 조류들이 가축화된 다른 조류에 접촉하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류 독감은 정말 말 그대로 야생 조류한테는 감기죠.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이지만 이제 가축들은 모여 사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나요. 안 하니까 야생 생활을. 저희도 밖에 나가면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듯이 집안에만 있으면 밖에 나가면 건강하게 자라는 야 그건 아니지. 집 안에만 있으면 아니지. 아 그래요? 이제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약간 그거 같아요. 청둥오리, 야생 오리들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너와 내가 다른 거죠.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품종화된 오리들은 다 비슷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맞아요. 약간 근친으로 계속 태어나고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취약한 혼자만 취약할 수 있는데 야생에서는 예를 들면 도리 1, 도리 2 이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다 한 명이 취약하면은 복제 거의 오리들. 복제니까 다 똑같이 그 병에 맞아. 취약하니까 동시에 걸리는. 그리고 옮기도 잘 옮고. 왜냐면은 맨날 붙어 너무 있잖아요. 붙어있으니까. 야생조류는 띄엄띄엄 그러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인간도 모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질병이 그리고 시작했다 코로나 때도 하잖아. 여러분 거리두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리들은 감기 걸려도 거리두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 사람한테 바로 마스크 안 쓴 옆 사람한테 마스크 안 쓴 오리에게. 애치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장식 사육 산업에서 뭔가 조류 독감이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래서 지보리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병을 덜 걸리는 체질과 별개로 안 걸릴 수 없는 병을 환경이기 덜 때문에. 걸리는 체질이란 게 놀랍네요. 조금 면역력이 다른 강하나 종에 봐요. 비해서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오리들이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다뤄졌었는지를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리 모양의 토기가 3세기 후반부터 낙동강 유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낙동강 하류에 살던 가야인들이 오리를 엄청 신성하게 생각했대요. 왜냐면은 겨울에는 오리들이 그 낙동강으로 찾아오고 봄이 되면은 어딘가로 모르는 데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탄생과 죽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가야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오리가 인도해준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 최고죠? 내 영혼을 최고죠? 오리가 끌어가는 거야. 얼마나 아. 다정합니까? 그리고 오리 모양의 토기는 그 죽은 사람의 안식과 영혼의 승천 등 사후세계에 대한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를 할 때 술이나 물을 따르고 그거를 무덤 안에 넣은 거죠. 오리 모양 토기를. 그럼 이제 이 오리가 오리 모양 토기 안에 술을 따르고 그걸 무덤 안으로 넣는다. 아니 장례할 때 따르고 물이랑 술은 이미 다 따르고 버렸어요. 버리진 않은 거 따르고 다시 그 빈 잔을 다시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박물관에서 오리 토기를 종종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무덤 속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못 만났어요. 진짜요? 오리 토기 유명한데? 진짜? 네.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토기 모양이 오리 모양이나 말 모양이 많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귀엽죠? 약간 벼슬이 있나요? 맞아요. 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자기보다 훨씬 덜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도자기가 너무 화려하니까 토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꼴대받는구나. 안 가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토기는 정말 귀여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의 안압지 아시죠? 네. 그 안압지의 뜻도 기러기와 오리가 놀던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이 기러기고 압이 오리라는 뜻이에요. 압. 조선시대 또 오리의 다양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역시 오리를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리를 키운 지 꽤 오래됐고, 조선시대에서는 뭐 어떤 농사책 같은데 오리를 키우는 법, 이런 것도 많이 써있고, 뭐 어미 오리는 머리가 작고, 부리 위쪽에 작은 구슬같이 둥근 것이 5개 돋아난 것이 알을 많이 낳게 생겼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막 기록을 찾아보면은 근데 막 다른 닭이나 소보다 그렇게 메이저인 가축은 아니었어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소는 역할이 많지. 그러니까 뭔가 지보리는 우리나라에서 키웠던 게 익숙하지는 않은 하지만 또 키우기는 한 그런 새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 그림에도 오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오리가 압이잖아요. 한자가. 근데 압이 그 갑 모양하고 새 조가 합쳐진 모양인데 그 갑이 장원급제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그림에 오리가 있으면은 이제 장원급제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림에는 오리가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오리가 2마리인 거는 시험 2개가 장원급제 하려면 시험 2개를 봐야 되거든요. 이 시험 2개를 다 붙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약간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면은 중간 하나밖에 근데 막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약간 원앙 같은 건 어쨌든 막 좋은 금실을 의미하니까 금실 관련된 그림이냐 헷갈릴 수 있지만 장원급제 관련된 그림이라는 점. 그리고 탐관 오리의 오리는 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새 오리가 아니라 뭔 오리예요? 더러울 오에 벼슬아치리라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탐관 오리 하면은 오리로부터 유래됐다 막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탐관 오리의 진짜? 탐관 오리의 오리는 새 오리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그런 많은데 생각을 하셨네. 그런 볼 생각을 잘 하신다. 우리 그 생각을 저는 약간 바랬거든요. 그럼 또 스토리가 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차라리 탐관 오리가 어떻게 오리가 됐을까 생각했지만 약간 실망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네. 서양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집트에서는 그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아들의 발음인 사가 있었고 근데 그 사가 오리를 뜻하는 발음도 됐대요. 그래서 오리가 아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화에 오리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건 뭐 순산이라고 해야 되나? 다산을 상징하거나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벽화에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나요? 하얀색으로 아니요?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 있죠. 색깔 없구나. 그리고 색깔이 옛날에 있었어도 아마 다 부식됐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냥 하였나 싶어서. 하얀색 염료 같은 걸 많이 썼나 옛날에? 근데 제가
염료가 아니 그때 오리가 했나? 이집트의 그 오리가 근데 라는 막 생각이. 이집트에는 그 우리가 아는 이집트 기러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많이 그려져 있긴 해요. 근데 흰 오리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다음에 서양에서 또 가장 유명한 오리 캐릭터가 있죠. 도날드 어, 덕? 맞아요. 도널드 덕이 딱 그 아, 지금 오리를 그렇네. 활용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리 캐릭터를 생각해보는데 은근 없는 거예요. 너무 도널드 덕이 메이저고. 닭 캐릭터 있나요? 닭 캐릭터? 또 없잖아. 없잖아, 없는데? 그래? 닭 근데 캐릭터. 국내에도 진짜 없어. 국내는 그냥 닭도 없고 오리도 없고 이런. 청둥오리 캐릭터 많아요. 그 마당을 나온 암탉에도 막 나오잖아요. 청둥오리 캐릭터. 그 캐릭터가 아니라 오리잖아. 아니, 어쨌든 이름은 있잖아. 아, 그치, 청둥오리를 그치. 기반으로 한. 그 캐릭터는 맞아요. 그래서 도널드 덕이 개발된 게 거의 100년이 됐어요. 1934년에. 옛날 출신이구나. 그리고 도널드 덕한테 색상둥이 조카도 있는 거 아세요? 도날드도 그러니까 전쟁 출신이잖아요, 그쵸? 맞아, 해군 출신. 군인이잖아요. 이 휴이, 두이, 루이라고 약간 탕후루 완전 같은 이름을 몰랐어. 가진. 조카 있는 거. 그래서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오리 캐릭터 순위 보면은 이 친구들이 한 4위 정도 하고 도널드 덕이 도널드 덕? 1위. 얘는 또 인기 많아요. 유명해요. 오리 캐릭터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명해. 2위는 누구예요? 2위는 이제 대퍼덕이라는 친구인데 아세요? 아니요. 이 친구는 검은 오리예요. 보면 알 거예요. 그 루니툰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데 루니툰이 뭐냐 하면은 루니툰 알아요. 알아요? 걔 병아리 트위티, 노란색, 카나리아. 나오는 거잖아요. 카나리아. 트위티가 카나리아예요? 카나리아예요, 트위티. 완전 병아리 같이 어. 머리가 그렇게 개피도 큰데도? 알죠. 아네. 그 검은 이거 오리구나. 몸에? 너무 말랐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오리 캐릭터 이 친구가 2위입니다. 근데 은근 나는 오리 캐릭터가 너무 없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도널드 덕이 너무 다 가져가 버렸어. 근데 닭도 없잖아요. 뭐가? 닭 캐릭터가 더 없지 않아요? 아니, 나는 오리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닭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리고 동물류에서 노란 비하면. 오리 베이비가 노랗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란 걸로 오히려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병아리가? 하얀 오리보다. 오리 병아리로. 성체 오리보다 아기 오리가 그리고 더 그 러버덕도 그러니까. 노랗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진짜 목욕에 많지. 있는 거. 목욕, 그런 건 장난감 이런 맞는데 거 많지. 뭐 그것도 물론 오리가 맞지만 약간 그건 너무 근데 또 닭병아리는 안 쓴다 그런데? 그쵸? 그렇지 닭병아리는 안 쓰지. 물에서 못 노니까. 그래서 그 노란 오리 캐릭터는 많은데 이 노란 오리랑 집 오리랑 커서 그렇게 될 건데. 커서 그렇게 어린 될 것만 건데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여운 어린애만 것만. 너무 성체처럼 소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저는 생각보다 문화에 더 밀접된 새일 줄 알았는데 뭔가 문화적으로는 잘 소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저희가 찾아왔던 새들은 어떻게 보면 야생에 있으니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다거나 이런 느낌? 근데 솔직히 이렇게 가축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섭취하는 거니까 좀 하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신성시 한다거나 이런 게 약간 더 어렵지 않았나? 맞아. 다른 야생의 새에 비하여. 그치. 또 신성시 한다고 했던 건 봤던 것 같은데 어딘가에. 오리를. 그 신성시 하기 때문에 더 하얀색 오리를 선호했다 이런 설명도 봤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새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 막상 이 이미지는 익숙한데 실제로 만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왜 오리는 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했는가. 주변에 오리 농장도 없어. 그게 많지 않아요. 농장을 봤나? 닭 농장은 진짜 많거든요. 그치. 근데 오리 농장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왜 오리는 못 난다고 다들 생각을 했는가. 근데 또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오리는 이 걸어다녀서? 오리인 거, 집 오리인 것 같긴 해. 왜일까? 집 오리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적 없어. 이미지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리를 말하면 어떤 오리를 떠올리는지. 왜 못 나는 오리를 떠올리게 됐을까? 사람들 오리, 맞아. 저도 질문 많이 받아. 오리 그러니까. 못 날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저도 아빠가 오리가 못 나는데 왜 여기에 있냐 막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네. 오리의 이미지 개선위원회. 이미지 어떻게 오리는 날 수 있다. 그렇지. 집오리는 못 날. 가축을 세보라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준비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우와 만났다 귀엽다 귀하다 보전해야 된다 그런 이런 얘기를 거보다 할 수 있는 약간 애가 아니고 너무 많은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종에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리 때문에 이 종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에 집중 우리가 한 시간인 키운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종. 많은 영향을 끼쳤죠. 우리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종이기도 하니까. 그치. 또 이런 시간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 세보라는 이렇게 지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구독과 하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화에도 세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우리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